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정말 다양한 그 꿈들을 다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꿈을 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준비해봤거든요. 최근에 반영됐던 프로그램인데요. EBS 다큐프라임의 공부의 배신의 한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설명회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성황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보겠다라는 학생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이 대학 드네요. 진학 대신 오, 공무원 진짜요? 시험을 보겠다는 학생 수도 적지 않습니다. 꽤 많은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이 안정적인 가능하니까. 직업을 딱 1순위를 택하라면은 공무원이 제일 눈에 띄잖아요. 대학이라고 안정적일 하면 수도 나가는 있다는 돈도 있고 뭐 저희 집이 딱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먼저 공무원을 제일 순위로 재학 중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한창 많을 때입니다. 제 아빠가 의사여서 부모님이 권장하셔서 저도 의사를 해보려고요. 저는 검사가 되고 싶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검사장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아빠가 부장검사이시고요. 그렇군요. 아이들이 이렇게 꿈을 적어봤는데요. 아이고, 꿈이 취업하기예요. 네. 그리고 꿈이 아직 없다. 아이고, 세상에. 꿈이 취업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안 좋네요. 네. 그 초등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때 저는 꿈이 그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비행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네. 근데 과학 무슨 관련된 잡지를 어린이 잡지를 봤는데 있더라고요. 이미 옛날에 그래가지고 접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비행기 조종사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 미생물학자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꿈들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 맨 마지막에 보셨죠? 꿈이 없다. 꿈이 없다.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지금 현실이 과연 이제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실제로 올해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학생 83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고등학생이 선망하는 직업 1위가 공무원이라고 나왔고요. 2위는 뭐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물주와 임대업. 네? 학생들 설문조사인데 건물주와 임대업. 부모 설문조사가 아니고. 이게 보통 우리 뭐 한 40 넘고 50 정도 됐을 때 내가 노후를 위해서 건물이 하나 있어서 임대업을 해서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보통 대부분 나이 들어가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50이지만 그런 꿈 안 같습니다. 이거 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푸념 삼아서 건물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참 너무 놀라운 얘기네요. 근데 애들이 아직 뭘 모르는데 건물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저희 또 있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이죠. 여기서는 무슨 불이 안 나오네. 여기서는 무슨 수도가 터졌네. 그거 민원하느냐고 힘들고. 그래요. 네, 또 세금대로 높고. 힘들어요. 나름대로 이번들 또 고충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경기 안 좋으면 공실도 많고. 그리고 좋은 게 아니야, 얘들아. 내 친구가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공실이에요. 그리고 공실. 근데 진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신대요? 지금 2016년 현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직업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에 1위가 똑같았어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요? 근데 2위부터 달라집니다. 2위는 의료인. 부모님들이 바라는 직업. 3위는 교사. 이 교사는 참 빠지지 않고 저 때도 엄마가 주입하셨거든요. 교사라고. 제일 안정적이고 방학도 있다며. 그리고 뭐 진짜 뭐 며느리 보고 사위 볼 때도 교사 안정적이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느낌은 거의 대부분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어떤 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조사한 걸 보면 결과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쪽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서 아이들의 생각이 투영된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선생님, 뭐 사업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괜찮은 직업인데 이런 거를 꿈꾸면은 사실은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아니 필요한 직업이죠. 나쁜 짓을 하거나 틀린 걸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 이 시간을 쭉 보내면서 가장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꿈은 이퀄 직업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한테 네. 너 꿈이 뭐니? 그러면 아이들은 자꾸 직업을 선택하려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꿈은 직업의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월이 바뀔수록 직업은 바뀝니다. 제 어릴 때 없었던 직업 무지 많고요. 그렇죠. 지금요. 현재 네. 그것이 각광받는 것들도 있어요. 네. 물론 공무원이나 뭐 의사, 뭐 변호사, 판검사, 내인 교사는 전통적으로 있었던 직업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는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이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걸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 부모님들도 꿈 이퀄 직업을 자꾸 선택하라고 하니까 네네, 맞아요. 우리부터 이거는 절대 네. 그거부터 혼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은 이 그 화살의 관역처럼 가장 중심인 자기 자신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이유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네. 자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확장된 형태로 인간은 성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관역의 중심이라면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나는 정말 어떤 걸 싫어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 물론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지만 너무나 싫어하는 것을 굳이 쫓을 필요는 없어요. 그것들은 적당하게 발달을 시켜놓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나 나는 어떨 때 좀 잘할 수 있고 나는 무엇이 중요하고 나는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느냐가 그 다음 단계의 관역이에요. 네. 그 다음 단계 확장을 시키면 나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일원이고 내가 어느 지역의 한 사람이고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가의 한 국민이고 지구촌의 한 인간이에요. 네. 이렇게 확장을 시켜나가면서 나라는 사람이 하는 어떤 활동이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약간 이타적인 면이라고 하는데 그게 다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내가 굶지 않고 네. 밥그릇을 채울 수 있는 것만을 생각하니까 네네. 사실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것은 굉장히 좁은 아주 협소한 의미, 협의의 의미에서의 꿈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학을 진학할 때도 이걸 너무 강조한단 말이죠. 어떤 과를 진학하나 이 취직은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내가 대학에 가서 학부를 공부하는 동안에 내가 좀 열심히 그 분야를 깊이 있게 경험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야지 취직만을 놓고 보면 어떤 과를 가도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네. 과를 네, 졸업하면 그렇죠. 반드시 그 직업을 가는 게 의사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굉장한 많은 다양하게 변수가 갈수 있는데 있죠. 그렇죠. 자꾸 우리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것만 생각하는 거는 정말 곤란한 문제라는 거죠. 네네.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추상적이고 큰 의미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직업이라는 거가 하나가 너무나 꿈을 다 대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은 사연 속의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아까 우려했던 대로 어머님이 은근슬쩍, 아버님이 은근슬쩍 애한테 강요하셨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지금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근데 사실은 집안 내 분위기도 중요해요. 근데 뭐 너는 뭐가 돼야 돼? 요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네네. 어린아이들한테는. 근데 되게 이제 대학을 선택할 고등학교 땐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하는데요. 그러나 어떤 것들이 영향을 줄 수가 있냐면은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하라는 의미를 네. 굉장히 긍정적인 소통을 하지 않고 부정적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공부를 좀 잘 못하는데 나는 교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야 임용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요즘에 사범대학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야 그냥 문 열고 받아준다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 교사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쥐는다. 장까지 지져요. 장까지. 그렇게까지. 사연 속 아버님은 중학생 교사 하고 싶다니까 야 할 거면은 대학 교수를 해야지. 꿈도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그게 들어갔어요. 물론 네. 더 큰 꿈을 가져라라는 일면의 그런 뉘앙스일 수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대학생을 가르치는 거와 또 자라나는 새싹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거에도 의미를 두느냐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중학교 선생님 될 거야. 근데 야야 대학 교수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라는 꿈이 얼마나 폄하되는 겁니까? 그렇네요. 아이들은 그런 데서 굉장히 기가 많이 죽을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돼서 야야 그렇게 해선 택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은 자기 성적에 의해서 안 되는구나 이러고서 먼저 좌절을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아이가 동기부여가 되길 바라지만 너무 세상이 힘들기 네네.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로 동기부여를 막아버리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그렇겠네요. 사실은 자녀들한테 너 잘한다, 너 네.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네네. 것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요즘 사회에서 사실은 이 자존감을 찾기가 되게 좀 어려운 네, 부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뭐 무한 경쟁 사회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있는 아이들한테 중학교 아이들한테 굳이 그걸 갖다가 부모들이 입 밖으로 꺼내서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어머니들 대화하는 거 가만히 제가 이제 어디 무슨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잘 가르친다는 거 그것이 많은 양의 공부를 빨리 가르치는 것만이 아이를 잘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잘 가르친다는 게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닌데 그러면 애가 좀 똘똘하면 아이의 어떻게 보면 길을 먼저 정해버리는 거예요. 네. 아이가 이러이러한 학원을 통해서 이 아이는 뭐 과학고를 가야 되고 뭐 영재고를 가야 되고 네. 이러면 굉장히 꿈이 일찍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정말 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40 넘어서도 꿈이라는 건 늘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네네. 자, 일단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라고 지금 사연 속의 아이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주변에 보면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네. 현실적이지만 자기가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한테 의뢰하신 이 어머님의 아이들의 국한을 좀 시켜본다면요. 네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네들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안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첫째 아이는 안정 추구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극히 안정돼야 되고 약간 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 집의 제일 첫째 아이가.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냥 살아가는 얘기들을 되게 한다고요. 뭐 돈 버는 게 너무 어려워. 나 이제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어. 정리해고 얘기 나올 때면 난 떨려 이러면 아이가 그런 거 영향을 받는다고 직접적으로 애한테 얘기를 안 해도 아이가 그렇죠. 집안 내 분위기에 영향을 받게 되면 어쨌든 철밥통이 제일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안정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정 추구형이고요. 네. 두 번째 아이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이제 모험심도 많긴 하는데 이 아이가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 구체적인 생각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이런 식의 고민을 안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물론 꿈을 크게 갖는 건 좋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약간 풍선이 팽창되듯이 아이의 생각과 감정이 늘 이렇게 확 팽창돼서 약간 들떠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게 아니라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괜찮아 난 다 돼 뭐 이러면 사실 그걸 실천해 나가는 데는 좀 더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좀 성향이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째 아이한테는 제가 꼭 주고 싶은 조언이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무원 좋습니다. 그 교사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안정된 월급이 나오는 것도 일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인간으로 태어나서 남을 잘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적어도 해야 되고 공무원이 된다면 공무원이 반드시 꼭 그렇게 6시 칼퇴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밤샘 일을 하시는데요. 편한 걸로 공무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지역 내 공무원은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하나 만든다고 쳐봅시다. 그 횡단보도를 만들 때 고민을 해야 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맡은 이상 내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횡단보도를 잘 만들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조금 더 이타적이고 남을 좀 고려하는 마음이 이러한 동기가 같이 있지 않으면 어떠한 보상, 철밥통 내지는 안 잘려 이러한 외적 동기만 가지고 있어서는 평생을 살아가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인간한테는 내적인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요. 정말 뭐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 외적 동기도 함께 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요. 10시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